기능코 성형. 말 그대로 기능과 코 성형이죠, 그죠? 기능은 뭐예요? 코가 하는 기능이 숨을 잘 쉬는 거죠, 그죠? 숨을 잘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하고 예쁜 코, 멋있는 코 성형을 해주는 걸 합쳐서 하는 건데, 일단 기능코라면 기능적으로 크게 첫 번째로는 비중격이 좀 휘어진 경우가 있어요. 비중격 만곡이 된 거를 이걸 좀 펴주는 작업을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비밸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인터널 밸브, 안쪽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좁아지게 되면 숨쉬기가 힘들거든요. 그거를 펴줘서 공간을 확보시켜줘가지고 숨을 잘 쉬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코 안에 합의갑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코에 그 부분 살이 좀 튀어나와가지고 많이 두꺼워져서 그 부분 때문에 이거 비염 수술이라고 하더니 그 살들을 조금 축소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숨쉬기가 좀 좋아지는데, 외관상으로 모양과 아까 말했던 세 가지의 부분을 같이 교정해서 수술하는 거를 기능코 성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 성형이라 한다면 뭐 이렇게 이비인후과에서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말 그대로 기능 코 성형이에요, 코 성형. 이비인후과 원장님들은 기능적인 거를 조금 더 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성형외과에서는 외관상 코 성형을 좀 주로 하는 게 있지만, 최근에는 기능적인 부분도 같이 동반해서 좋아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말고 성형외과에서도 충분히 기능코 성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떤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 달려있겠죠, 그죠? 숨이 잘 쉬어져도 코 모양 자체가 이게 좋지 않으면, 코가 많이 휘어져 있다면 사실은 만족도가 떨어질 거고, 마찬가지로 코 모양은 좋은데 숨쉬기가 답답하면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보는 게 사실 중요하고, 합의갑계, 비밸브, 비중격을 교정하면서 코 모양을 맞춰서 수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실비가 되는 건 의료급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료급여가 된다는 거는 코의 질환 자체, 코의 기능 자체에 문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비중격이 휘어 있거나, 합의갑계가 비우돼 있거나, 비밸브에 문제가 있거나, 이 세 가지로 해서 보험급여가 되었던 거예요. 그 중에 비밸브 성형은 이제까지는 보험회사에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분쟁이 좀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험이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 받기 전에 한번 보험사나 이런 것들을 좀 상의해서 수술하는 게 좋겠죠. 근데 불편한데 보험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가급적이면은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간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능과 미적인 걸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미관상으로 사실 보기 싫으면은 다시 수술을 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반대로 숨쉬기가 불편하면은 수술을 받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떤 코의 미약과, 그리고 안에 있는 비중격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합의갑계, 그 다음에 안에 밸브, 이런 것들 다 같이 고려해서 수술해야지 만족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BA성형외과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저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에 있어가지고 시선을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학적인 문제죠. 제 성형외과 전문의인 제가 코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우리 이비인후과 전문의 원장님은 코 안쪽에 있는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같이 해결해서 협진해서 수술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는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술하기 전에 환자를 같이 보고, 그리고 수술 중에서도 계획이나 과정, 후 관리 같은 것까지 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코 수술을 협진함으로써 일단 만족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훨씬 만족도가 좋아지고,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외관상의 부분을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재수술의 가능성도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초반에 이렇게 쫙 붓기 때문에 처음에는 숨쉬기가 바로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수술하자마자 코가 확 뚫혔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초반에 어떤 불편함은 수술 후에 붓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코가 많이 휘어진 경우에는 절골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절골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코 안에 있는 숨길이 좁아질 수 있거든요. 처음에 좀 답답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골을 하거나 그러면 비중격 교정하는 것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로는 비중격이나 합의갑계 교정을 하면서 이때 점막을 많이 손상되면 코 안에 흉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수술하면 이런 초반에 코막힘이나 추후 코막힘이 덜 할 수 있습니다. 기능도 개선하고 코 성형도 하니까 복합적인 수술이 되겠죠, 그죠? 단순하게 코 안만 한다는 거나 아니면은 코 바깥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술이 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고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회복 기간이 조금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점점 할수록 이렇게 단순화되고 그 다음에 노하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능을 먼저 해결하고 코 수술할지, 코 성형을 추후에 할지 아니면은 같이 할지 이거는 충분한 상담과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처음에 수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재수술이나 아니면은 코가 심하게 휘어진 경우에는 점막 자체가 많이 얇아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점막 손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물면서 약간 코가 좀 답답하거나 건조하거나 이런 증상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경험 있는 사람한테 수술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중경연골이 온도와 습도를 좀 좌우를 하거든요. 근데 과도하게 이게 제거가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휘어진 부분 해결해가지고 제거를 하고 나서라도 다시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비밸브 제거를 하거나 아니 합의밖에를 좀 정리를 하면서 이 불편한 부분들을 같이 해결해야 되고 다시 재건하면서 코 안 속을 재건해서 문제점이 안 생기게 그런 불편함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